자, 이거 한번 보세요. 취득세 이제, 그죠? 성계는 아시겠죠? 그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상속 중에 기부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만약에 내가 밭을 가지고 있다가 밭전자입니다. 그죠? 요거는 대지. 대지. 알죠? 요래 밭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밭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 보니까 이 밭은 원래 요 시가 표준액이 100원짜리였는데 요래 변경을 하고 나니까 요게 130원이 됐더라. 올랐죠. 그죠? 130원 됐더라. 요거 올란 거 있잖아. 그죠? 요거 30원만큼 요거 취득세 내세요 이 말입니다. 요거 알겠죠? 요걸 우리가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그래서 요게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금액이 증가됐다. 그죠? 요거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간주 취득이다. 의제 취득. 요게 지목 변경. 그죠? 또 하나가 종류 변경 뭐냐 하면은 화물용 자동차를 승객용 자동차로 개조함으로써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금액이 증가됐다. 이런 정축이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말하면은 그 증가액이 있으면은 요 증가된 금액을 취득으로 간주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답니다. 증가액. 그 증가액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걸 우리는 의제 취득이라 이랍니다. 의제, 간주 취득이다. 그래서 그럼 의제 취득에는 정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 지목 변경에 의해 증가된 부분, 종류 변경에 의해 증가된 부분이다. 그죠? 요게 의제 취득이다. 알겠죠? 취득.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가 요 신축했다. 그죠?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잖아. 그죠? 건축물을 내가 하나 신축했다. 그 토지를 처음 우리 원시 취득할 수 있습니까?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매립이나 간척. 그죠? 보세요. 만약에 요런, 그죠? 여기에는 육지고 요거는 바다다. 육지와 바다라면은 요 바닷물을 요렇게 가다 버립니다. 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흙이나 모래를 버버리죠. 그죠? 요렇게 보면은 여기에 흙이나 모래로 요 채워버리면 여기 땅이 생기잖아. 요래 하는 걸 뭐라 하죠? 매립이라 하고. 이 가단 요 물을 빼버리죠. 그죠? 물을 뺐다. 물을 빼면은 또 땅이 생기죠. 요걸 우리는 간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척. 그래서 김포 뭐라 하죠? 매립지, 서산 간척지, 새만금 매립사업 하잖아. 그죠? 매립 간척. 토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죠? 요 땅을 매립 간척에 의하여 원시 취득할 수 있다. 매립 간척. 매립이나 간척에서 원시 취득할 수 있다. 그죠? 처음 토지를 조성할 수가 있고. 자, 요거 보세요. 또. 그럼 건축물은 신축, 토지는 매립 간척. 그죠? 차량을 만들 수 있죠? 뭐라 하죠? 차량 만드는 거? 제조. 차량 제조. 만들었다. 그죠? 제조. 제조예요. 제조. 기계도 뭐죠? 제조. 항공기, 비행기 만드는 걸 뭐라 할까요? 비행기 만드는 거. 조립했다 이랍니다. 조립. 비행기는 100% 제조가 안 된답니다. 일부는 수입해야 된답니다. 그 부속품 중에. 그래서 수입해서 그걸 조립한다 이래가 우리가 비행기 만드는 걸 조립했다 이래 표현합니다. 조립. 선박 만드는 걸 뭐라 하죠? 배 만드는 걸 뭐라 합니까? 건조. 들어봤죠? 그죠? 건조. 배 만드는 걸 건조한다 이랍니다. 건조. 자, 다시. 차량이나 기계 만드는 걸 뭐라 하고? 제조. 항공기를 처음 만드는 걸 조립. 선박 만드는 걸 건조. 최초잖아. 원시. 그죠? 또
광업권이나 어업권을 우리가 요거는 광업권, 어업권이라는 거는 허가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허가. 요거는 허가사항입니다. 광업권, 어업권을 허가받는 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출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원. 우리 말하면 정부청사 가서 출원했다. 출원에 의해서 허가받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광업권, 어업권을 처음으로 허가받는 거, 인가나 허가받는 걸 뭐라 한다? 출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원. 알겠죠? 조금 생소하지만은 처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할 거니까. 자, 다시 보세요. 건축물을 뭐 했다? 신축. 토지는 매립 간척. 차량기계는 제조. 항공기는 조립. 선박은 건조. 광어는 출원. 요거 점유. 주인 없는 땅, 건물을 내가 차지했다. 점유를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 거 되는 거, 그걸 무슨 취득? 시효. 그렇죠. 이게 원시 취득의 종류다. 원시. 조금 여러 가지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축, 매립 간척, 제조, 조립, 건조, 출원, 시효. 그죠? 이게 원시 취득의 형태고,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요게 뭐냐? 과점주주, 이 사람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라 이랍니다. 다시 무슨 주주? 과점주주. 한 번 더 시작. 과점주주 50% 초과 소유자. 알겠죠? 일단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조금 많습니다. 그죠? 예, 오늘 뭐 여러분들 세법 처음 하면서 여기 뚝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용어도 좀 생소하고 많죠. 그죠? 자,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내는 경우가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99%죠. 그죠? 매매. 샀을 때 취득세 내잖아. 그죠? 이거. 그런데 우리는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 취득하는 모양이 좀 다양하죠. 그죠? 이런 게 있다. 근데 실무에 가면은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매매. 알겠죠? 매매인데, 아, 이런 것도 세금 내야 되는구나. 알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게 원시가 된다.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축, 매립 간척, 제조, 조립, 건조, 출원, 시효.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상속, 정력, 기부. 요거는 뭐죠? 정축, 지목 변경, 종료 변경, 과점 주주. 아, 이런 모양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런 과세 대상물을, 그죠? 이 과세 대상물을 이렇게 취득했거나 이렇게 취득했거나 이렇게 취득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취득한 자, 그 취득한 자가 누구죠? 납세 의무자. 그렇죠. 그죠? 이 과세 대상물을 신축했거나 돈 주고 샀거나 정축했거나 또 등등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는 세금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금 낸다. 아시겠죠? 세금 내는데, 그럼 세금을 내는데 그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냐?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다. 그죠? 취득한 물건의 가액. 내가 만약에 상가를 하나 샀다. 상가. 그럼 과표 한번 보세요. 상가를 샀다. 그죠? 상가를 내가 10억 주고 샀습니다. 상가 건물을 10억 주고 샀으면은 요걸 신고하면 되잖아. 그죠? 신고. 내가 신고를 10억에 하고 세금 내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은 요 취득 가액을 신고하세요. 10억 주고 샀다. 10억 주고 샀으면은 실제 10억에 취득했으면은 신고가액도 얼마를 해야 되죠? 10억 해야 되잖아. 그죠? 10억. 맞죠? 자, 제가 설명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10억 주고 샀으면은 10억에 신고하면 문제가 끝나는 건데, 세금을 조금 적게 내기 위해 가지고 요걸 동그라미 하나 떼버립니다. 그죠?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10억 주고 1억에 샀다. 그럼 만약에 세금을 받아내는, 즉 세무서에서는 일일이 그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가서 그죠? 확인해야 되죠. 그럼 1억이 맞나 틀린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정해놨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거 최소 신고액, 적어도 여기까지는 신고하라 해놨습니다. 최소. 요걸 뭐라 하느냐, 말이 어렵습니다. 시가 표준액이라 말합니다. 따라하고 시작. 시가 표준액. 한 번 더 시작. 시가 표준액. 요거는 실거래가의 약 70%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약 70%입니다. 시가 표준액. 알겠죠? 요 시가 표준액을 정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주위의 모든 건물, 모든 땅에 대해서 다 정해놨습니다. 이게 옛날 우리가 처음 정할 때가 우리나라는 92년도에 정했습니다. 1992년도부터 시작해서 1996년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한 92년에 시작, 90년에 끝나고, 그럼 벌써 지금이 이제 2018년이니까 몇 년 전에 다 끝났죠? 약 몇 년 지났죠? 20년 넘었죠, 그죠? 이미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물건에 대해서 이걸 다 정해놨습니다. 다 정해놨다. 알겠죠? 그럼 요 시가 표준액은 1년에 한 번 정합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한 번씩. 요게 정한다. 알겠죠? 물건마다. 토지의 시가 표준액, 건물의 시가 표준액, 차량의 시가 표준액 전부 다 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게 최소 신고액이니까 만약에 요 우리가 신고가액을 1억 했다 하더라도 이 물건의 시가 표준액, 요 시가 표준액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죠? 요거. 이거는 여기 보면 뭐 세종시청, 시청에 가도 되고, 요 세종시 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가 있죠? 시청 있고 또 동사무소 있겠죠? 동사무소 없습니까? 있죠? 예, 동사나 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이 있죠? 휴대폰. 휴대폰으로도 가도 됩니다. 폰으로도 열람할 수 있고. 요거 딱 주소 치면 다 나옵니다. 시가 표준액. 알겠죠? 여러분들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치보세요. 시가 표준액. 그게 뭐 우리나라 그 보면은 그죠? 뭐 어디고 보내잖아요. 뭐 구글을 보시든지 그죠? 네이버 보든지 요 치면 딱 나옵니다. 시가 표준액. 요래 열람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7억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1억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요건 인정 안 하겠죠? 얼마로 계산할까요? 7억. 7억에 계산합니다. 그럼 6억에 신고했다. 얼마? 6억에 신고해도 얼마? 7억. 5억에 신고해도 7억. 8억에 신고하면 8억. 요거 이상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5억에 신고하면 요걸로 해버립니다. 여기 최소니까. 아시겠죠? 그럼 요거 이상 신고하는 거 그때 받아줍니다. 그럼 요게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요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보세요. 만약에 내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상가 건물을. 요걸 경매를 받았는데 요게 원래는 10억짜리인데 이게 1차 유찰이 되다 보니까 1차, 2차 유찰 되다 보니까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았느냐? 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 물건의 시가 표준액은 7억이더라. 시가 표준액은 7억인데 실제 낙찰받은 가액은 6억이랍니다. 이럴 때는 얼마에 신고해야 될까요? 6억 해야 되죠. 그죠? 이때는 요것보다 낮아도 인정해 줍니다.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그 취득가액. 요게 만약에 6억이라면은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인정해 준다. 어떨 경우다? 경매. 알겠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구나. 요게 우리가 원칙은 뭐라 해야 된다? 신고가액, 예외가 뭐가 있죠? 시가 표준액. 요게 특별한 경우는 사실상 가액. 요 금액은
요 금액보다 낮아도 인정해 준다. 알겠죠? 그걸 우리는 사실상 가액이라 이랍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다시. 신고가액은 요거 이상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 이상 해야 된다. 시가표준 이상 해야 되는데, 요 신고가액이 요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 있다. 그죠? 여기를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요런 특별한 경우가 6가지입니다.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6가지. 6가지. 그게 뭐냐? 국수. 알죠? 그죠? 라면 국수. 국수 파는데, 국수 공판장. 그리고 법. 요렇게 기억하세요. 시작. 국수 공판장 법. 다시 시작. 국수 공판장 법. 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해 준 게 있다. 그죠? 다시 뭐라 했죠? 국수 공판장 법. 국은 뭘까요?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수는 뭐냐? 수입.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공이 뭐냐? 공매나 경매. 요 경매도 포함한다. 공매나 경매를 말합니다. 판, 여기 뭐냐? 판결문. 재판결과 입증되는 가액. 요 장이 뭐냐? 장부를 말합니다. 장부. 요 장부인데 누구 장부냐? 법인 장부.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요 법이 뭐냐? 법률에 따라서. 요 법, 다시. 국은 국가. 요걸 앞자를 땄습니다. 국가, 수입, 공매나 경매, 판결문, 장부, 법률.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수입한 것도 그냥 인정해 줄게. 공매나 경매도 인정해 준다. 판결문도 인정해 주겠다.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겁니다. 그것도 인정해 준다. 요 법이 뭐냐? 공인중개사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지금은 이제 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알겠죠?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법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결국은 그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국수공판장법. 시작. 국수공판장법. 요거는 사실상 취득가. 자, 요게 과표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 보세요. 신고가액, 요 신고가액은 요거는 시가표준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요 금액은 우리는 실거래가가 원칙이다. 실제 거래가로 신고하세요. 요게 원칙인데, 요 시가 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금액을 요거보다 낮추어 신고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요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미달 신고, 미달. 아, 시가 표준의 이하로 신고했다. 미달 신고가 있고, 또, 요게 뭐냐?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무상,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무상취득. 우리는 요렇게 무, 미, 무 요렇게 가세요. 요 무는 뭐라 했죠? 무신고, 신고 안 했다. 요 무는 무상 공짜로 받은 거. 금액 알 수 없잖아. 그죠? 요것도 시가 표준한다. 그래서 무, 미, 무,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 다시 시작.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은 시가 표준액. 그리고 국수 공판장 법은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알았죠? 예, 끝났습니다. 여기 과표. 다시 과세표준은 원칙은 뭐라 한다? 신고가액. 요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 이상 돼야 된다. 그죠? 요거 이상 돼야 되는데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걸 뭐라 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국수 공판장 법이죠. 알겠죠? 요 이해되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요거 이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원칙은 실거래가 하세요. 요걸 내가 적게 신고하더라도 요거 이상 하세요. 그죠? 요거 이상 해야 돼요. 요거 이상 해야 되는데 요거보다 낮아도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죠? 특별한 경우다. 요게 뭐죠? 국수공판장법. 알겠죠? 그런데 하나만 더.
요 판결문과 효력은 같지만은 판결문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제외. 요 제외되는 게 뭐가 있느냐? 요거는 화해 당사자 화해 조서에 의한 판결문, 인락 조서에 의한 판결문, 포기 각서에 의한 판결문,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요거는 제외한답니다. 자, 무슨 소리냐? 화해 당사자 말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서로 합의했다 그죠? 화해 한쪽에서 인정하고 승낙했다는 말입니다. 원고와 피고 중에 한쪽에서 포기했다. 포기 그 소송을 포기했고 요거는 포기로 간주하는 거. 재판정에 2번 이상 출석 안 하면은 포기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럼 요런 경우는 말하자면은 사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은 걸로 본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요거는 금액을 서로 편리한 대로 조작할 수가 있다. 그죠?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못 믿겠다. 요거는 믿을 수가 있는데 그대로 인정해 주겠는데 요거는 불신 못 믿겠다. 그래서 그럼 화해 인락 포기 의지자백이 나왔다. 요거는 제외한다는 거는 요거는 요런 경우는 요걸 안 해준다. 그죠? 그럼 뭘 해준다 말이죠? 그렇죠. 요걸 한단 말입니다. 시가 표준에. 아시죠? 자, 시작. 화해, 인락, 포기, 의지자백 요거는 요걸 안 해준다. 그죠? 제외. 일반적인 판결문은 사회상가에 그들이 인정해 주겠는데 화해에 의한 판결문, 인락에 의한 판결문, 포기에 의한 판결문, 의지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제외. 이런 경우는 요걸로 한답니다. 시가 표준에. 그죠? 예. 끝났습니다. 요게 과세 표준. 내용은 복잡한 거 없잖아.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고. 알겠죠? 요걸 가지고, 자, 원칙은 다시 보자. 시작. 원칙은 뭐라 했죠? 신고가에 예외가 뭐다? 시가 표준에 특별한 경우가 사회상 취득가에. 알겠죠? 요거. 예. 뭐, 요거는 그만 이해하셨다. 그죠? 예. 자, 보세요. 요 신고가액은 요거는 뭐라 한다? 실거래가. 요걸 하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무, 미, 무. 사회상 가액을 하는 경우는 국, 수, 공, 판, 장, 법.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지자백 제외. 요거는 뭐죠? 실거래가.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요거는 뭐다?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국수, 공판장, 법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지자백. 요거는 제외. 이해하셨죠? 예. 자,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리 알아야 되고, 이제 실무 잠깐 보세요. 내가 상가 건물 하나 샀습니다. 10억 주고 샀다. 요 상가 건물을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요 건물의 시가 표준을 알아보니까 7억이 돼 있더라. 7억. 알겠죠? 7억. 그래서 나는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 가지고 신고를 7억 했습니다. 신고를 7억에 1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요걸 취득했는데 시가 표준액이 7억이니까 나는 최소 신고했습니다. 7억에. 아셨죠? 그럼 3억만큼 세금 적게 냈죠. 3억만큼 취득세를 적게 냈습니다. 취득세는 4%입니다. 4%. 취득세 표준은 4%니까 3억에 4%니까 결과적으로 1200만 원만큼 내가 돈을 아꼈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죠? 10억 세금 낼 걸 7억 냈으니까 7억 세금 냈으니까 3억에 대한 취득세 적게 냈잖아. 그게 4%니까 1200만 원 적게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판다. 요 상가 건물 이제 양도합니다. 처분하는데 이게 값이 안 오르더라.
그냥 그대로 10억에 내가 팔게 됐다. 본전에 10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으면 이거는 양도 차익이 없죠. 세금이 없는데 얼마에 신고했죠? 7억 해놨잖아. 7억에. 그럼 세무서에서는 당신은 7억에 샀다가 얼마에 팔은 거죠? 10억에 팔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얼마 남았죠? 3억 남았잖아. 그죠? 3억에 대해서 무슨 세 내야죠? 양도세 내야 됩니다. 양도세. 양도세가 38%입니다. 약 1억 내야 됩니다. 1억.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손해보죠? 요거 1200만 원 더 받다가 1억 물게 됐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취득세는 요걸로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로 신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취득세 신고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 금액은 올리는 게 좋죠. 나중에 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올리고 싶어도 상대편에서 안 올려주죠. 그죠? 그대로 해야 되니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낮춰 신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좀, 그죠? 딱 강요를 안 하고 조금 편하게 해놨잖아. 그죠? 요거 이상만 하세요. 이래 유도해놨지만은 우리는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실거래가로 해야 됩니다. 아시죠? 왜냐? 나중에 팔 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이걸로 절대 신고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요걸 해야 됩니다. 알겠죠? 10억으로. 제가 한 몇 년, 좀 됐습니다만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 부산, 거기 이제 그 달맞이 고개, 거기인데, 그게 아마 그 원룸 상간모였던데 보니까 이게 10억짜리인데 그 당시에는 30%였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그래, 이 사람은 5억에 신고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고를 많이 한 거잖아. 그죠? 30%만 하면 될 걸 50% 했으니까. 그런데 2년 후에 보니까 집, 그죠? 뭐 장사가 영 안 돼서 팔려고 보니까 이 그대로 10억짜리입니다. 그럼 이때 5억에 대해서 이익 봤죠. 그죠? 만약에 4%라면 2천만 원 내가 세금을 적게 냈는데 5억에 샀다가 10억에 파는 경우가 돼버렸잖아요. 5억이 됐습니다. 그죠? 세금 40%. 얼마죠? 2억. 2억이 나와요. 2억. 2천만 원 적게 냈다가 2억 물게 됐습니다. 큰 낭패 같죠. 그죠? 그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 요거 신고 새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함 신고했으면은, 방법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보유할 때 뭐 수선비가 있었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필요경비, 그런 한 정빙자료 있으면 공제받고, 뭐 계약 얼마 안 되죠. 그죠? 이런 게. 그래서 큰 낭패를 받는데 절대 여러분들 앞으로 이래 신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걸 올려야 됩니다. 취득가액을. 그럼 자, 요거 보세요. 우리가 만약 아파트 하나 산다. 그죠? 샀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샀다. 1억짜리를 사면은 여기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런데 요걸 사면서 만약에 중개수수료가 들어갔다. 만약에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1억짜리 사면서 수수료가 1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요 1억에 대한 세금 요렇게 내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 수수료를 여기 포함해서 1억 100만에 대하여 요렇게 세금 내는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 1번인 줄 알고 있죠. 그죠? 2번입니다. 요런 수수료는 포함해서 신고하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취득가액이 있죠. 그죠? 요 취득가액에다가 취득시에 직접 소요된 그 비용이 있으면은 요런 비용들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세요. 법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요게 대표적인 비용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수수료. 알겠죠? 요게 몇 가지 있습니다. 수수료 또는 뭐 건설자금 이자라든가 할부이자와 연체료, 그리고 채무인수에 이따 우리 책 보면 잠깐 곧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요런 비용을 포함할 비용이 있으면 이건 포함해야 되겠다. 그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취득가액은 그죠? 실거래가로 신고하되 요거는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해야 되고 요거보다 낮을 때는 요걸 한다.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실무 쪽에서는 요래 하셔야 되고 절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된다.
요게 과세 표준. 자, 끝나고, 그죠? 예, 그 다음, 자, 요번에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볼게요. 세율. 알겠죠? 세율이다. 자, 우리 이제 세율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취득을 했다, 그죠? 취득은 우리가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정려를 받는 경우, 상속을 받은 경우, 그리고 원시 취득이 있다. 네 가지. 예. 매매, 정려, 상속, 보존, 예.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정려를 받은 경우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하고, 요거는 새로 내가 원시, 보존하는 거는 원시 처음 취득하는 거, 신정축을 말합니다. 매매로 취득하면은 세금이 몇 프로냐? 4%입니다. 정려를 받으면은 3.5%, 상속을 받으면은 2.8%, 보존도 2.8%, 요거는 신정축이다. 그래 하시고, 매매는 4%인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입니다. 정려를 받았는데 그 비영리 사업자라는 거는 교회나 사찰을 말합니다. 요거는 2.8%,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그 공유물을 분할했습니다. 2.3%. 요게 취득세 세율 구조. 알겠죠? 여기 취득세. 매매, 정려, 상속, 보존. 요 보존은 원시. 뭐 대표로 신정축이다. 알겠죠? 농지는 3%, 비영리는 2.8, 농지를 상속받았다 2.8,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하면 2.3입니다. 요게 작년 2017년도에는 시험에 안 나왔고 2016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부터 해서 5년간 매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게 한 문제씩. 매매는 4%, 농지는 3%, 정려를 받으면 3.5, 알겠죠? 그 정려받은 사람이 비영리, 영리 목적이 아니다. 교회나 사찰이 받으면 2.8, 상속으로 취득하면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보존등기 신정축이다. 그래 보시면 원시 취득 2.8, 공유물 분할은 2.3. 여기서 농지라 하면 전, 답, 과수원, 목장까지를 말합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말하는 농지라 하는 거는 취득세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 말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우리가 양도세에 가서 농지가 나오면 양도세는 요거 두 개만 말합니다. 전답. 취득세는 전답, 과, 목 가지고 양도세는 요거 두 개를 말합니다. 알겠죠? 전답만 말한다. 매매는 4%죠. 4%입니다. 그죠? 매매. 우리가 돈 주고 사면은 4%인데, 예. 주택 있죠? 주택. 단독이나 공동,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그죠? 주택을 사면은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줍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입니다. 요 주택의 가액이, 요 주택 값이 6억 이하. 6억 이하면은 세금 1%, 취득세는 1%입니다. 1%. 요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 9억 이하는 2%, 주택의 가액이 9억을 넘었다. 9억을 초과하면 세금이 취득세가 3%입니다. 요 주택만 그렇습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알겠죠? 주택을 정려받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3.5. 주택을 상속받으면 2.8. 요 경우. 알았죠? 주택을 매매, 분양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했다.
6억 이하 주택은 세금이 1%입니다. 알았죠? 9억 이하는 2%입니다. 9억을 초과하면 3%. 그럼 원래는 이게 4%인데 몇 프로 면제받았죠? 3% 면제받았잖아. 요거는 몇 프로? 2%. 요거는 1% 면제받았다. 그죠? 요게 표준세율, 요거는 이제 감면받은 겁니다. 알겠죠? 요 주택거래는, 요렇게 하는구나. 6억 이하는 세금 1%다. 알았죠? 9억 이하는 2%, 9억을 초과하면 3%. 요게 취득세 표준세율, 세율. 알았죠? 자, 다시 매매는 몇 프로죠? 4%. 농기는 몇 프로? 3%. 정년은 3.5. 비영리는 2.8. 상속 2.8. 농지 2.3. 보존 2.8. 분할 2.3. 알겠죠? 요게 표준세율이다. 자, 이제 요걸 우리는 취득세 표준세율이라 한다. 요게 표준세율이다. 그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예. 이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르느냐? 탄력세율이라 요래 부릅니다. 탄력세율. 이 표준세율에서 말하자면은 이 세종시에서, 그죠? 여기 매매는 원래 4%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세종시 의회에서 결정만 하면은 플러스 50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50도 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50이 얼마죠? 2%잖아. 그 여기에서 2% 낮아지면 얼마? 최하 2에서 최대 얼마? 6%까지. 그러니 최하 2%에서 최대 얼마? 6%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50%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50 해버리면은 세수가 줄어들잖아. 그죠? 예. 또 플러스 50하면 다른 그 시에서 주민들 항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서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요걸 우리가 탄력세율이라 합니다. 무슨 세율?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죠? 탄력세율. 요게 표준세율. 자, 다음에 우리 아까 이제 자 보세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세율 했죠. 그죠?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세율. 지금 우리가 납세 의무자, 그죠? 과세 대상 했잖아요. 과세 표준, 그죠? 세율 알아봤죠? 그럼 여기 오면 다음 뭐더라? 시작. 표준세율. 또 잊어버렸네. 시작. 표준세율. 다음 뭐죠? 아까 4개. 다시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 세율이면 다시 무슨 세율?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그죠? 다시 시작.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납부. 그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세율 나왔다. 다음 뭘까요? 중과세율. 요걸 우리가 항상 흐름을 이렇게, 그죠? 예. 요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럼 표준세율, 중과세율, 다음 뭐죠? 비과세, 그리고 납부. 그럼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중과세율 나왔죠? 중과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중과, 우리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중과가 뭐냐? 첫째, 사치성 재산이랍니다. 다시 무슨 재산? 시작. 사치성 재산. 우리 이제 처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공부하시니까 용어가 조금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그죠? 예. 그 이거는 자꾸 이제 단거 없습니다. 그죠?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또 반복해야 되니까, 그죠? 뭐, 용어, 생소한 용어를 자꾸 반복하시면 되고, 이런 우리가 이제 과정 말씀드렸겠지만은, 우리 과정은 항상 요게 2달에 끝납니다. 세법 같은 경우는 공시법하고 격주로 합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주는 오늘 이제 세법, 다음 주는 공시, 그죠? 그러면 이제 2달에 몇 번 들어오죠? 세법이 4번입니다. 4번. 공시 4번 하고. 요래 가지고 딱 한 과정이 끝나고. 그리고 또 3, 4월에 다시 또 시작하잖아. 그죠? 요렇게. 그 2달 과정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계속 또 여기 또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 그럼 중과세율하는 거는 사치성 재산이 있다. 그죠?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이 뭐냐? 별꼴 오선주. 시작. 별꼴 오선주. 다시 시작. 별꼴 오선주. 별이 뭘까요? 별장. 골은 골프장. 오는 오락장. 오락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말한다. 아, 별꼴 오선주. 별꼴이다. 그죠? 별꼴 오선주. 요렇게 가세요. 별은 뭐라 했죠? 별장. 골은 골프장. 오는 오락장. 오락장을 말합니다. 여기 오락장이 카지노. 강원도 카지노 같은 거. 요거는 선박. 요거는 주택. 오락장, 선박, 주택 위에는 요거는 전부 다 고급이 붙습니다. 고급.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런 식으로. 시작.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걸 사치성 재산. 그럼 요런 경우를 우리는 중과세한다. 중과세 하는데, 요런 경우는 그 표준세율에다가 8%를 추징한다. 8%. 그럼 만약에 별장을 내가 하나 돈 주고 샀다. 매매로 샀다. 매매로 사면은 여기에다가 8%. 몇 프로? 12%. 별장을 정려받았다. 얼마? 11.5%. 별장을 상속받았다. 10.8%. 별장을 신축했다. 10.8%. 여기에다가 8% 추징한다. 그게 사치성 재산입니다. 아시죠? 표준의 8%. 굉장히 세금 많죠. 그죠? 8%를 추징한답니다. 두 번째. 요 두 번째는 수도권, 서울 쪽입니다. 수도권에는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수도권에다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지 마세요. 신정설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요 수도권에다가 법인, 주식회사 있죠. 법인도 설립하지 마세요. 이사 오지 마세요. 전입하지 마세요. 이게 중과 규정입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정설했다. 그죠? 신정설하면 이거 중과하겠답니다. 이거는 표준에다가 이거는 4%를 추징한다. 4%. 요거는 8%, 요거는 4%입니다. 수도권에 법인 설립 전입이 있죠. 이거는 조금 복잡습니다. 요거는 표준에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 요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4인데 이 사이에 곱하기 3배 요리하겠답니다. 표준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4%를 뺀다. 알겠죠? 표준에다가 곱하기 3배 마이너스 4%.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요게 우리가 이제 법이 두 개가 통합되면서 이게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래는 취득세하고 요 등록세가 있었는데 요 등록세가 뭐냐 하면은 등기하는 거잖아. 그죠? 등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하고 내 권리만 등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매매. 요거는 돈 주고 산 거 내 거. 전세권 이건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전세 부분만 등기하는 거. 매매 요거는 내 거 100% 내 거 되는 거고 요거는 일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죠? 전세. 그런데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요래 따로 하다가 여기
지금 현재는 요거하고 요게 묶어진 게 요게 지금 현행 취득세입니다. 요게 들어왔죠. 그죠? 요게. 원래는 요게 등록세 있던 게. 요 부분이 이제 따로 떨어졌죠. 그죠? 요게 이제 등록세인데 요 부분이 범위가 좁다 보니까 등록에다가 건설의 면허 있죠. 건설의 면허를 묶어서 이렇게 등록 면허세라 이랍니다. 요 부분은 우리 시험 대상 아닙니다. 우리는 요 부분만 하면 되고, 그래서 취득세 요래 두 개가 묶였는데 요게 2011년에 열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취득세와 등록세 있을 때 요 취득세는 1번과 2번이었고 등록세가 1번과 3번이었습니다. 원래 취득세 중과세는 1번과 2번이었고 원래 등록세는 1번과 3번이었거든요. 요게 통합돼 버렸잖아. 두 개가. 요게 통합되다 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세금이 딱 맞더라. 그래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 표준 곱하기 몇 배? 3배 마이너스 4%. 아, 요래 하는구나.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다 뭐더라? 그렇죠. 비과세.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자, 그냥 비과세는 종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보세요. 과세는 첫째, 국가기관이 취득했다. 국가기관이 취득한 거, 이거 과세 안 합니다. 그죠? 국가가 취득했답니다. 국가가 취득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그죠? 그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과세 안 하겠다. 두 번째, 임시건물 같은 거 과세 안 합니다. 임시건물 하면은 1년 내에 철거하게 되는 거.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겁니다. 1년 내에 말하면은 대표적인 게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거.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세 번째는 부탁받은 거 신탁재산. 잠깐 부탁받은 내가 맡아난 거예요. 맡은 거. 내가 요거는 샀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겁니다. 신탁.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리 재산을 부탁받았습니다. 신탁이라는 거는 믿을 신자, 믿고 맡겠다 이런 뜻입니다. 갑이 을한테 맡겼습니다. 맡기고 이 사람은 누구라 하죠? 위탁자. 그죠? 이 사람이 누구죠? 수탁자잖아.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갑이 을한테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맡기면서 그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그럼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거는 갑이 을한테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팔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죠? 소유권을 넘겨줬으니까. 근데 이때 소유권을 넘겨줬지만은 등기 원인이 신탁에 의한 등기를 합니다. 등기 원인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세무서에서 보면 아하, 요거는 신탁 등기를 했구나. 소유권이 넘어갔지만은 잠깐 맡겨놨구나. 이 사람한테는 양도세 과세 안 하고 이 사람한테는 취득세 과세 안 하겠답니다. 잠깐 맡았잖아. 그죠?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여기 바로 신탁재산. 아시겠죠? 잠깐 맡아 있다. 네 번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다. 요거는 환매권 행사라 이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수. 이거 과세 안 하겠다. 요거 5개. 요게 우리가 취득세 비과세. 국가가 취득했다. 임시건물 취득. 신탁재산을 취득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다. 개수가 나왔죠. 그죠? 요모 잠깐 볼게요. 환매. 우리가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예? 환승하죠. 그죠? 환승. 환승이 무슨 말이죠? 다시 성차했다. 그죠? 환승이란 다시 성차. 환승. 그럼 저기 보면 환매이잖아. 환매. 다시. 뭐한 거? 매매. 다시 매매한 거. 알겠죠? 그걸 환매라 이랍니다. 이거 들어봤습니까? 환지 들어봤죠? 환지,
지는 땅. 다시 받은 땅. 돌려받은 땅을 환지라 이랍니다. 환지. 알겠죠? 환지. 요거는 뭐라고? 환매, 환성, 환지. 나오면 환은 다시, 다시. 환매라는 거는 다시 매매한 거. 그럼 뭐냐? 요, 내 땅이 있습니다. 그죠? 내 땅이 있는데, 요 땅이 도로가 났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나서 땅이 들어갔다. 그죠? 땅이 들어갔습니다. 수용됐죠. 그죠? 요 땅이 수용됐잖아. 그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땅이 도로가 났으니까. 그런데 요게 도시 개발이 지연되다가 요게 변경이 됐답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게 됐답니다. 그럼 요 땅을 원 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죠. 그죠? 원 주인이 다시 취득하잖아. 그죠? 요걸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은 우리 법에 따라서는 요거 세금 내야 되죠. 요 세금 뭐 하겠다? 비과세 주겠다. 요게 환매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되돌려 받는 거, 다시 취득하는 거,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요걸 환매라 이랍니다. 알겠죠?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요거 세금 과세 안 하겠답니다. 뭐라 한다? 환매권 행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요 개수 나왔잖아. 그죠? 개수하면은 요거는 고칠 개자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수리. 개수하면 수리. 알겠죠? 개수리. 개자 빼버리고 수리. 수선하는 거. 요런 수선인데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에 수선하는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공동주택. 알겠죠? 그래서 비과세는 5개다. 자,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다시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요거 비과세. 알았죠? 과세 안 한다. 자, 이제 요거는 과세 안 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요거는 비과세. 그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은 요거는 세금 내야 된다. 요거는 세금 내는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는구나.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알겠죠? 60일. 자, 우리 조금 전에 또 했습니다. 그죠? 60일 내에 세금 안 냈다? 그럼 뭐가 되더라? 가산세. 한번 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뭐가 있다 그랬죠?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가 없었다. 무신고는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과소는 몇 프로? 10%. 그런데 이걸 탈세 목적으로 부당은 몇 프로? 40%. 납부불성세는 하루에 얼마? 0.03%. 요게 가산세.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됩니다. 60일 내에. 그런데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요거는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6개월 내에 신고하세요. 6개월 내에.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6개월 내에 신고하세요. 그 상속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다. 그럼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외국에 살고 있으면 9개월까지 상속 예외가 있다. 그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내야 되는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살고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알겠죠? 9개월까지. 요게 취득세 신고 납부다. 원칙. 그런데 60일 그랬습니다. 그죠? 요 날까지 안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죠? 이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그런데 요 60일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1개월 안에 요 사이에 자진 요 사이에 신고 납부하면은 50% 감면해 주겠답니다. 50%를 면제해 주겠다. 감면
요걸 50% 감면해 준답니다. 요거 50%, 요건 아니고, 요것만 50% 감면해 준다. 다시, 요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입니다. 그죠? 요 60일을 법정 신고 기한이랍니다. 요 날이 지나고 1개월 안에 요걸 우리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다. 그죠? 요걸 기한 후 신고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 날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여기에 신고하면은 50% 감면해 준다. 50%, 요 50%가 뭐냐? 무신고 가산세 요거 50%. 그럼 몇 프로? 10%. 요거 지나면 몇 프로? 20%. 요거 이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진신고 해주마. 50% 감면해 줄게 해놨습니다. 알겠죠? 요거 50% 감면. 아, 요런 규정이 하나 더 있구나. 알았죠? 요거 취득세 신고 납부. 요게 핵심. 신고 납부 했다. 그죠? 이제 끝났네. 그죠? 끝났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조금 이제 좀 주어야 되잖아. 그죠? 아직까지 좀 남았습니다만. 자, 부동산, 과세대상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과세대상물을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그 사람이 누구죠? 납세의무자. 그죠? 이 납세의무자가 요렇게 계산한 과세 표준을 세율은 요래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죠? 매매로 취득하면은 4%, 정려를 받았을 때는 3.5, 상속을 받으면 2.8입니다. 요거 잠깐, 어떤 분은 요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려를 받으면은 정려세인데 왜 취득세냐? 상속을 받으면은 상속세인데 웬 취득세냐? 요런 의문점이 생기잖아. 그죠? 요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요런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있잖아. 그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제 여기 어른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이 있다. 그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건물 5억, 땅을 5억 남기고, 그죠? 또 현금도 5억이 있다. 그리고 주식도 5억. 이걸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재산이 얼마죠? 20억이죠. 요 20억에 대해서 무슨 세 내야 될까요? 무슨 세? 그렇죠. 상속세 냅니다. 알겠죠? 예. 그 전 재산, 아버지가 남긴 이 전 재산 20억이잖아. 그죠? 여기 대하여 우리는 이 세금을 냅니다. 상속세. 그럼 상속세를 내야 되죠. 그죠? 그럼 상속세는 여기에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해야 됩니다. 연대하여. 여기에 상속인이 누구죠? 예? 아버지 돌아갔습니다. 배우자가 있다. 그죠? 자식이 있고 시부모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죠? 예? 상속인.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상속인입니다. 이 자식이 있으면은 배우자와 자식이 공동 상속받고, 여기에 자식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공동 상속받죠. 이렇게. 요 자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에 이렇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을 때는 배우자 단독 상속받고, 배우자가 먼저 돌아오고 여기 아무도 없다. 그죠? 아무도 없으면은 이 사람의 형제자매도 없다. 사촌 내 혈족. 거기도 없다. 국가에 기속됩니다.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올 때 이때 이 사람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아기를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아기를 만약에 그죠? 태아답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고 임신하고 있다. 이 아직 자식이 안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신했으면은 아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돼 버립니다. 그 자식이 안 태어나도 임신하고 있으면 자식이 있는 걸로 보니까 이 사람한테 다 가버리죠. 그죠? 이 사람한테 한 푼도 안 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결혼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안 돼가면 임신했다. 그죠? 임신했는데 만약에 여기 부모들이 이 재산을 다 물려줘 놨습니다. 그런데 임신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를 해서 사망했다. 재산 1이 다 가버립니다. 1이 안 갑니다. 한 푼도 안 가죠. 그죠? 여기에 가는 재산은 이 사람이 정리해 준 겁니다. 정려. 안 줘도 법에 아무 걸릴 게 없죠. 그죠? 그러니 재산 상속은 미리 하면 안 됩니다. 알죠?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그죠? 나중에 해야, 늦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자가 있습니다. 차족하지. 미리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남기고 이분이 이제 돌아갔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 상속 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 분배는 아시죠? 그죠? 요 분배는 저 돌아가신 분 유언이 최우선합니다. 유언이 최우선인데 만약 유언이 없었다.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인끼리 합의를 하죠. 합의가 안 된다. 그죠?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법으로 정한 거. 법정. 원래 유언이 최우선하고 제일 먼저고 유언이 없었으면은 상속인끼리 합의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은 법으로 정한 거. 만약에 이것도 없었다. 그럼 요걸로 합니다. 법정 상식은 알고 있죠. 그죠? 얼마죠? 자식이 얼마? 1.5. 알죠? 그죠? 이렇게. 배우자는 1.5 비율로 가져가고 똑같습니다. 그죠? 1.5. 만약에 재산이 4억 5천만 원이면은 1억 5천.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합의했다고 봅시다. 합의해서 이래 가져갑니다. 알겠죠? 미안합니다. 요거는 만약에 배우자, 이 엄마는 집을 가져가기로 했고, 첫째 아들은 현금을 가져가고, 딸은 땅을 가져가기로 했고, 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주식을 가져가기로 했다. 배우자는 요 집을 가져가고, 아들은 현금을 가져가고, 딸은 땅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주식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걸 재산을 분배했다. 그죠? 엄마는 건물을 가져가잖아. 그죠? 건물은 저기에 과세 대상에 건축물이 있죠? 엄마는 무슨 세 내야 될까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 또 내고, 아들은 현금은 저기 없잖아. 없으니까 취득세는 안 냅니다. 이 사람은 땅, 토지는 저기 있죠. 그죠?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되고, 이 아들도 세금 안 내죠. 여기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는 무슨 세를 내야 되죠? 요걸 내고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했을 경우에 그 재산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는 무슨 세? 취득세 내고, 요거는 취득세 안 냅니다. 요거는 이중과세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상속세와 취득세 관계 알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그죠? 아버지 살던 집을 만약에 정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려를 받으면 1차 무슨 세 내야 되죠? 정려세 내고, 건물은 저기 과세 대상 있죠? 무슨 세 내야 되죠? 예, 2개 내야 됩니다. 2개. 이거는 이중과세 아닙니다. 알겠죠? 정려세도 내고 요것도 내야 됩니다. 알았죠?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다. 당연히 무슨 세 내고, 상속세 내고, 또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되죠.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은 요거는 내야 되잖아. 요거는 안 내고. 알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요 관계를. 그래서 요거는 정려를 받아서 취득한 경우, 상속을 받아서 취득한 경우다. 그런 말입니다. 요게 세율, 표준 세율이고, 여기에 중과세가 있다. 그죠? 세 가지가 있다. 사치성 재산,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법인 설립. 그리고 과세 안 한다. 비과세. 그죠? 요런 거.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알았죠? 요거 언제까지 내느냐? 취득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상속은 언제? 6개월. 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그리고 1개월 안에 요걸 뭘 한다? 기한의 신고는 몇 프로 감면? 50% 감면이다. 요거 50% 감면해 줍니다. 알겠죠? 감면. 요거. 이건 아닙니다. 요거면 50% 감면. 요게 50% 감면해 준다. 10%. 요게 취득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책을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이거 토지가 뭐고 이런 거. 건축물이 뭐고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용어 해설이죠. 그죠? 신축이 무슨 소리고 메리칸 이게 이제 교재에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명. 요거는 조금 더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다 몇 사람 더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과세 표준이고 요거 세율이고 그죠? 그러고 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랬잖아. 그죠? 요거 하나 추가해야 되죠. 요거. 자, 보세요. 예.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랬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그 취득의 모양이 좀 다양하다. 그죠? 이건 세금 내잖아. 그죠? 자, 보세요. 취득일, 신축은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 될까요? 집을 지었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취득일이? 메리칸축은 뭐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 되죠? 요거는 언제로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취득일을. 상속은 상속일, 사망일입니다. 그럼 이런 말하면은 요런 모양에 대한 언제 취득한 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요걸 정해놔야 요 날부터 60일 여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정해놓은 겁니다. 자,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책 이따 볼 거니까.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 알았죠?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요거는 언제냐?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 없습니다. 승계 취득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 빠른 날, 시효 취득은 시효가 완성되는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요 정년은 계약한 날, 요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과점 주저는 50% 초과 취득하는 날, 그날이 취득일입니다. 알겠죠? 예, 이걸 정해놨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합시다.